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4도 등 8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등 27도에서 29도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전북 전역으로 확대돼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 안팎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주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 여전히 뜨겁지만 일부에서는 미분양과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 연말부터는 제때 입주하지 못해 빈집으로 남아있는 공실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까지 13,000세대를 분양할 예정인 전주 에코시티. 분양 때마다 떠들썩한 화제를 낳고 있지만 단지별로 인기는 크게 달라서 이미 분양을 한 11개 단지 가운데 3곳은 미분양 상태입니다. 전주의 주택 공급률이 110%나 되는 데다 짧은 기간에 워낙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브랜드나 그리고 층과 호수에서 좀 떨어지는 물건들은 일부 미분양이나 마이너스 피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 들어서도 전주에서 분양한 2개 단지가 성공리에 분양을 마쳐 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분양 대기 물량만 줄잡아 7,000세대나 되다 보니 분양시장의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본격적인 입주 행렬이 시작되면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공실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녀 세대가 내후년까지 입주가 되는데 공실이 우려됩니다. 특히 금융권의 대출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도심에 공급 물량이 집중되면서 기존 집값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것도 주택시장에 또 다른 걱정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갑자기 차로가 좁아져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가 시급하지만 자치단체와 온천 개발 사업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확장 공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마을 앞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차로가 줄어든 곳은 하필이면 온천 진입로와 맞닿아 있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도로가 좁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물류 차량과 출퇴근 차량이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산업단지를 오가는 대형 차량도 쉴 새 없이 도로를 질주하며 주민들을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2차선 도로 옆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이곳에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2009년 전라북도는 2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조건으로 이곳에 온천 개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확장을 약속한 온천 개발 사업자가 재정난을 이유로 차일피일 개발을 미루면서 사업은 10년 가까이 진척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 확장 공사도 덩달아 발목이 잡힌 겁니다. 온천 개발 사업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로 확장을 약속했다며 뒤늦게 익산시의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방도 옛날에 국도에다가 지방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허가를 미치기 위해서 니네가 그걸 또 해라. 그래서 허가 안 내준다.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이게. 온천 개발 사업은 2021년까지 개발 기간이 연장됐는데 익산시는 최소 그때까지는 확장 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편입돼 있어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부재가 되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익산시와 온천 사업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애꿎은 주민들만 고스란히 사고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빌려 쓰는 농기계가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빌려 쓴 농기계는 반납하기 전에 세척을 해야 하는데 임대사업소에 전용 세척 시설이 없어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벼가 잘 자라도록 트랙터가 논 흙을 가느라 분주히 움직입니다. 모내기까지 3번 작업해야 하지만 농기계를 임대하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다 보니 익산에서만 2015년에는 2,700여 농가가, 지난해에는 2,900여 농가가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빌렸습니다. 이처럼 빌려 쓴 농기계는 임대사업소 규정에 따라 농민들이 세척 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소에 세척장이 없어 농민들이 직접 손으로 세척해 반납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용 농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세척에 어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리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돼서 대부분이 한 60대 다 70대 노인분들인데 수돗물로 지금 씻어서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계를 씻으려면 쓰는 시간보다도 씻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농민들은 익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세척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척장을 갖다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환경보호법에 의해서요. 이제 거기 이제 쉽게 해서 기름이나 그런 것도 뜨기 때문에 어떤 정화 시설 같은 것도 갖춰야 되고요. 또 부지도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식당에 취업해 며칠 일한 뒤 가게 사장에게 시비를 걸어 일부러 해고를 당해온 종업원이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그런 정신상태로 뭔 장사를 하냐. 아무것도 안 한다. 놈들이 뭔 장사를 한다고 가짜 해줄 거지. 너 안 좋으면 너 크게 걸려. 너 크게 걸린 거 모르냐? 내가 네 가게 끝날 시간에 덮쳐버릴 거야? 한 종업원이 자신이 일했던 가게 사장을 상대로 협박한 내용입니다. 한 달치 월급을 내놓으라는 건데 종업원 44살 정모 씨의 근무일은 단 3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일하신 지 이제 3일째 되던 날 저희가 저녁에 짜장면을 한 5시 반쯤에 먹었는데 근데 갑자기 오셔갖고 나는 입 아니냐 하루 종일 계속 시비 걸고 일 못하게 막 계속 싸우고 아버지랑 안 좋게 끝내려면 한 달치 월급 달라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일부러 해고를 당하게 하려고. 해고 예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며칠만 일해도 한 달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특히 이 종업원은 이러한 생활 정보지나 공인중개사로부터 정보를 얻어 새로 문을 연 가게들만 골라 노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한 업주가 대개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업소는 모두 14곳.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9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각종 허위 민원을 제기해 업주를 협박하기도 했는데 밤낮 없는 괴롭힘에 일주일을 통째로 장사를 쉬어야 했던 곳도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하자 그 다음 날부터 손님이 있는 자리 그 식당에서 사장한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참다 못한 한 가게 업주가 경찰에 정 씨를 신고하며 한 종업원의 역갑질 범행은 벌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정 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상습 공갈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집에 생활용품이 전달됐습니다. 남원시가 축산 농가를 위해 자동 농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시 성덕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오랫동안 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집에 생활용품을 보냈습니다. 협의체는 태국과 필리핀이 고향인 이주 여성 3명의 친정집에 가족 사진, 손편지와 함께 라면, 의약품 등 생활용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5년 이상 고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선물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다문화 가정에도 아마 그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사랑의 나눔을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 가지고 남원시가 돼지 농장의 첨단 기술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어미돼지의 생체 정보와 사료 투여량 등을 수집해 자동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시작되면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업의 경영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높여줄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순창의 참두릅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순창의 참두릅 출하량은 268톤, 34억 원어치로 지난해 210톤보다 크게 늘었고 이달 말까지 40억 원어치의 참두릅이 판매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순창구는 60여 농가가 공동 선별과 출하에 참여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의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660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시는 대회 기간 관중 수가 최소 6만 2천에서 18만 7천 명, 관광객 수는 최소 4만에서 최대 12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유발 효과는 229억에서 66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24억에서 361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라도의 인구 유출 현상이 호남에서도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1, 4분기 국내 인구 이동을 조사한 결과 전북에서 3,345명이 순유출해 인구가 4만 명가량 더 많은 전남보다 7명이 더 떠났고 광주에 비해서는 1,100명가량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체 순유출 인구의 73.6%나 되는 2,465명이나 빠져나갔으며 30대가 556명으로 뒤를 이어 청년 유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10.8%에 그쳐 지난 2014년 11.3%, 2013년 12%에 비해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을 100% 낸 사학법인은 6곳으로 전체의 5%에 불과했습니다.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은 직원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학법인이 직원을 위해 부담하는 최소 경비입니다. 새만금 오염원으로 지목돼 온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주교제가 30년 만에 생태습지로 탈바꿈됐습니다. 익산시는 130억 원을 들여 주교제로 들어오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쌓여있던 축산분뇨 3억 9천 톤을 준설해서 2015년 착수한 생태하천 복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 주교제 주변에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수생식물을 심고 산책로와 조류 관찰대 등도 설치하는 등 주민 휴식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무주와 장수, 부안 등 3개 시군에서 상수도를 현대화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이들 3개 시군에 750억 원을 들여 오래되고 낡은 상수도관과 정수장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2,900톤의 수돗물을 아껴 60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